네, 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코르틴이라는 주제예요. 코틀린에서 지원해주는 비동기 처리를 위한 도구이고요. 이제 저희는 비동기 처리를 할 때 무조건 코르틴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서버 요청을 보낼 때 인큐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부터는 그리고 앞으로도 코르틴을 사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서버 통신단에서는 인큐 대신에 서스펜드 함수라는 그런 지연 로딩 가능하고 중단 가능한 함수를 쓸 거예요. 서스펜드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주제는 코르틴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목차는 보시면 기본 용어 먼저 정리하고요. 동시성과 병렬성, 컨커런시와 패러럴리즘, 그리고 동기와 미동기, 싱크와 어싱크, 그리고 코르틴이랑 코르틴에 대해서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이론은 여기에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좀 짧을 거예요. 대신에 코르틴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짧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실습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코르틴을 사용하는 방법, 컴포더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뷰모델에서 사용하는 법, 그리고 레트로핏에 적용하는 방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코르틴 실습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성과 병렬성, 컨커런시, 병렬성, 패러럴리즘인데 어, 이제 동시성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병렬성은 실제로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먼저 보시면 동시성은 이제 하나의 기기가 하나의 코어가 이제 여러 가지 스레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태스크를 스레드에 할당을 한 다음에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네모 박스가 주어진 태스크라고 할 때 이제 엄청나게 긴 태스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알아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제 여기 이거 했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쭉 합쳐놓으면은 하나의 큰 막대기가 되겠죠. 그래서 코어는 계속 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일 다시 이어서 하고 이 일 다시 이어서 하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간극이 있는데 이 간격은 이 태스크에서 이 태스크로 전환하는 그러한 찰나의 간극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컴퓨터 연산은. 그래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왔다 갔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데 워크북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를 읽어보면은 매니징한다. 시뮬타이너슬리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실행한다. 진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어가 여러 개예요. 코어가 여러 개. 그래서 하나의 코어가 그냥 맡은 걸 쭉 이어갑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얘는 얘는 하나가 일하고 있고 얘는 두 개가 일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일의 속도는 얘가 빨라요. 사용자의 눈이 인식하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진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둘 다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태스크는 동시성이 빠릅니다. 하지만 빠르면 그만큼 좀,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성은 공간 활용이 조금 효율적이고요. 왜냐면 코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 코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코어 안에서도 여러 개 스레드에서 컨커런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요새 나오는 컴퓨터들이, CPU들이 다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컴공 기준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잘 배울 겁니다. 이 내용은 뭐 운영체제나 컴퓨터 구조나 뭐 이런 쪽에서 라이트하게 다루니까 좀 워크북 하실 때 잘 공부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이 동시성은 논리적인 개념이다. 병렬성은 물리적인 개념이다. 물리적인 개념은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거고, 건식성은 약간 논리적으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말이 되게 한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동시성과 병렬성은 여기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이제 뭐 간단한 사진으로 보고 하면은, 동시성은 1, 2, 3, 4, 5, 6, 7, 8, 9, 10 갔다가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근데 병렬성은 이제 제가 예시를 약간 헷갈리게 적은 걸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코어가 1부터 500만의 작업을 하고, 하나의 두 번째 코어는 500만부터 1000만까지의 작업을 하고, 세 번째 코어는 1000만부터 1400만까지의 태스크를 그냥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갑니다. 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병렬성이 좀 더 월등하게 빠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쓰는 라이트한 레벨에서는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동기하고 비동기는 저번 주에 간단하게 다룬 것 같아서 요걸 보시면 동기는 태스크 하나를 이렇게 쭉 가져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야 함수로 따져보자면 함수가 리턴되고 나서야 다음 라인이 실행이 되겠죠. 펑션 A를 실행하고 펑션 B가 실행되는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비동기라 함은 펑션 A와 펑션 B가 있을 때 펑션 약간 동시성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현재 스레드를 막지 않는다. 다른 태스크를 방해하지 않는다. 내 실행이 끝날 때까지 다른 태스크의 실행을 막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좀 단적인 예로 먼저 실행한 게 먼저 끝났지만 어, 막 펑션 A는 이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영국이었나? 영국한테 요청을 보내고 태스크 B는 이제 옆에 옆에 컴퓨터한테 요청을 보내면은 네트워크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비동기 처리의 하나의 대표적인 단점은 이제 끝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끝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얘는 영국에 보내고 얘는 한국에 보내더라도 얘는 한국에 보낼 때 한국에 있는 라우터가 좀 이상하다. 약간 3초 동안 버그가 걸렸다. 하면은 이제 뭐 태스크 A가 좀 더 빨리 끝날 거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거리에 비례한다면 태스크 B가 늦게 실행돼도 좀 더 빨리 끝날 것이고 그래서 비동기 처리에 주의하실 점 중 하나가 이제 먼저 끝나지 않는다. 먼저 실행했다고 먼저 끝나지 않는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르틴이 뭐냐 하면은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비동기 처리 라이브러리 그리고 단일 스레드에서 동시적으로 처리한다. 컨커런시 단일 스레드에서 동시적으로 처리한다. 단일 스레드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스레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스레드 안에 있는 코르틴이 있는데 그 코르틴이 단일 스레드에서 동시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다른 비동기 처리 도구에 비해서 메모리 누수량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좀 라이트하다, 가볍다.
볼 수 있고, 코르틴 이전에는 RX 자바나 RX 코틀린 요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좀 구시대적이고 성능이 안 좋아서 코르틴이라는 거를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여러 제트팩 라이브러리랑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랫줄은 많이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이 쓴다. 안드로이드에선 그냥 얘만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최신 기술을 쓰는 회사들은. 그래서 뭐, 방금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건데, 쉽고 간편하고, 3D에 비해 훨씬 적은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코르틴 관계를 형성 가능해서 코르틴 안에 코르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부모 코르틴 안에 자식 코르틴을 여러 개 따락따락따락따락 실행할 수 있는데, 이제 부모 코르틴을 내가 취소를 시키면 이제 자식들이 한 번에 취소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메모리 이점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코르틴 내가 요청한 비동기 작업을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타임아웃이 용이하다. 타임아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비동기 요청을 보냈는데 10초 안에 안 오면 그냥 코르틴을 지워버려. 이 작업을 취소해버려. 요런 게 타임아웃입니다. 그리고 ANR 방지. 이거는 저번 주에 다뤄가지고 메인 세이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NR 방지를 위한 목적도 코르틴이 있어요. ANR 방지를 좀 더 쉽게 해준다. 그래서 코르틴에 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스코프냐 뭐냐 하면은 범위. 비슷한 그러니까 스코프는 뭐랑 좀 비교가 되냐면 비교가 아니라 좀 매칭이 되냐면 1주차에 간단하게 했던 라이프 사이클 기억하시나요? 컴포저블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액티비티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뷰 모델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앱 자체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앱을 실행하면은, 그 앱의, 앱의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앱을 종료하면 앱의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대비해서 자, 방금 말한 앱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관되는 스코프는 글로벌 스코프고, 이제 뷰 모델과 연관된 스코프는 뷰 모델 스코프, 그리고 액티비티와 연관된 스코프는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인데, 뭔 소린지 확실하게 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 스코프는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뷰 모델에선 뷰 모델 스코프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코르틴 스코프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글로벌 스코프는 위험해서 안 쓰고요. 라이프 스타일 스코프는 XML 시절 때 쓰던 거라 이 두 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저블에선 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이제 뷰 모델에선 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패처라는 개념이 있는데 디스패처는 스레드 풀을 관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레드 풀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 주차했던 서비스 풀처럼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은 곳. 그래서 스레드 풀은 스레드를 모아놓은 곳. 그래서 스레드마다 성향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UI 스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IO에 최적화된 스레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CPU 연산에 연관된 스레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들을 잘 모아주는 곳이 디스패처이고 각각의 성질을 모아 놓은 게 이러한 메인, IO, 디폴트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dispatcher.main에는 이제 UI 스레드가 들어있고요. UI 스레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UI를 그리는 스레드는. 그래서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UI 스레드가 두 개면은 이제 스레드 하나를 막아도 다른 스레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ANR 버그가 ANR 예외가 안 생기는데 UI 스레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ANR 오류가 생기는 거고
이제 하지만 그 한 개라도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디스패처 메인이라는 애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처 IO는 IO, IO 작업, 인풋, 아웃풋, 뭐 아마 이거 약자일 것 같은데 그냥 네트워크 요청, 내부 저장소에 접근하는 거, 이러한 파일 작업, CRUD 작업 같은 거는 이제 IO 스레드 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이제 CPU 연산, 엄청나게 좀 많은 연산을 해야 할 때 CPU 연산에 좀 더 잘 접근하는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스레드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가져왔는데 이제 리핏 함수 아시죠? 그냥 반복문 이만큼 반복한다. 인데 뭐 이 안에 연산이 쭈루루룩 있을 텐데 이거 메인에서 실행하면은 UI 막히겠죠? 그래서 UI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요 정도면 요 안에 이렇게 라인들 쩌라락 있으면 그래서 디폴트로 넘겨버린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이 스레드라는 거 안에 코르틴들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르틴 빌더, 그냥 코르틴을 만드는 거, 코르틴을 만드는 빌더들, 얘들은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런치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with context. 뭐 다음으로 많이 쓰지만 얘 많이 안 써요. 그래봤자. 그래서 이거는 실습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떤 게 있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런치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런치. 코르틴을 실행만 할 때, 그냥 코르틴을 열 때는 그냥 얘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 모델 스코프인 걸 보아 이 코드는 뷰 모델의 안에 있는 함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이제, 네, 뷰 모델 스코프, 뷰 모델 스코프에서 코르틴 빌더를 실행해서 코르틴을 실행한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스코프에다가 빌더를 만들면 코르틴이 생겨요. 이 함수가 될 때 get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호출하면은 이 라인이 읽힐 거고 이 라인이 읽혔을 때 코르틴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르틴 안에서 어떤 걸 실행할지는 이 바디에서 쭉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는 뷰 모델 뷰 모델에 있는 뷰 모델 스코프에서 이러 패치 유저를 하는 함수와 패치 올더스를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업데이트 UI라는 작업을 실행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쨌든 코드니까 라인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코르틴은 비동기 처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코르틴 안에서 실행되는 애들은 무조건 동기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안에서 동기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etch 유저를 통해서 A라는 값을 받아오고 나서야 fetch orders라는 값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가 끝나야 이 아래 구문이 실행될 수 있죠. 그래서 A를 가져와서 A 아이들 통해서 B라는 값을 얻어오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야 update UI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차피 동기적으로 순서대로 실행이 될 텐데 스코프 비동기 처리를 왜 하냐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굳이 안 써도 잘 되는 경우예요. 얘가 서버 요청을 하는 함수고 얘도 서버 요청을 하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엄청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를 하는 코르틴 안에 있는 함수들도 코르틴 안, 같은 코르틴 안에 자체에서는 동기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실행했는데, 자, 런치는 그래서 이제 그냥 실행할 때, 이제 잘 대부분을 씁니다. 그리고 어싱크. 어싱크는 이제 결과값이 필요할 때, 코르틴 안에 있는 블록에서 마지막 라인에서 결과값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디폴트 1에 저장된 다음에 어웨이트를 통하면 실제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디폴트는 이제 결과값이 아니고 이제 기다리는 다른 객체입니다. 코르틴용 객체예요. 아마 잡이라는 객체일 겁니다. 코르틴을 실행하는 잡이라는 작업 객체예요. 어싱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비동기 처리를 실행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가져올 때라고 썼는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라인이 동기적으로 실행된다 했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어싱크를 쓰지 않았던 경우라면은 이제 이 디폴트 1이라는 게 여기 코르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폴트 2가 실행이 될 거예요. 마치 요거처럼 위가 끝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UI가 실행될 텐데 그러면 실행되는 시간은 이거 패치 유저가 실행되는 시간, 패치 홀더스가 실행되는 시간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어싱크의 장점은 무엇이냐? 어싱크 이 라인이 호출이 되면은 바로 다음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결과값이 오든 오지 않든 바로 다음 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어싱크니까 바로 다음 라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어싱크 이제 디폴트 1이 돌아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디폴트 2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이에 이 사이에 여러 가지 함수 라인 구문들을 넣는다면은 이제 좀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디폴트를 씁니다. 아니 디폴트란다. 어싱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값을 사용을 할 때는 await이라는 걸 써서 result 1, result 2를 가져와요. async await이라는 키워드는 웹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익숙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잘 안 씁니다. 막 시간을 많이 단축해야 한다. 그러면은 어싱크를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런치를 여러 개 실행해요. 제가 아까 부모 코르틴 안에 자식 코르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뷰모델 스코프라는 뷰모델 스코프를 가지는 부모 코르틴에다가 이제 dispatcher.io 스레드를 갖는 하위 코르틴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코르틴 하나, 코르틴 둘, 코르틴 세 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코르틴을 만드는 코르틴 빌더입니다. 이 예시에서 하나만 더 하자면은 자, 부모 코르틴을 취소하면은 자식 코르틴도 한 번에 취소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디폴트 1이 끝나기 전에 바로 이 아래 라인에서 이 뷰모델 스코프 런치한 거를 취소한다 하면은 이 세 개의 코르틴이 모두 다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싱크는 뭐 이럴 때 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빠릅니다. 시간은 빠른데 뭐 굳이 어싱크 쓸 바엔 그냥 런치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개를 사용한다. 뭐 어싱크 쓰고 어웨이 쓰고 막 하기. 네. 그래서 럼블라킹은 안 쓸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 코드에서도 안 쓸 겁니다. 언제 쓰냐? 이제 메인에서 테스트를 할 때 쓴다. 코르틴을 동기처럼 쓰고 싶을 때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 함수를 보면은 메인 함수에 럼블라킹을 통해서 코르틴을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하위 코르틴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식 코르틴이. 그래서 이 경우에 음, 런 일반적인 그냥 런치 안에 런치를 실행했다면은 이제 이 빌드를 할 때 컴파일러가 쭉 읽으면은 이 줄을 메인이 실행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런치 코르틴 하나 만들고 다른 스레드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바로 실행해요. 그래서 런블라킹이 아니고 일반적인 런치라는 빌더였다면 이제 자, 이제 헬로가 찍히고 1초 뒤에 월드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엔 이 코르틴이 생성이 되고 10, 10초를, 1초를 기다리는 와중에 다른 스레드에서 헬로가 실행되고 1초 뒤에 월드가 실행될 거예요. 하지만 럼블라킹의 경우에는 그냥 동기적으로 들어갑니다. 동기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 그냥 이 줄이 끝나야 이 줄이 실행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럼블라킹의 경우에는 이런 코르틴을 만들어지고 두 월드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블락했다가 그 다음 줄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1초 기다렸다가 월드 찍히고 헬로가 찍히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구문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특이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쓸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은 테스트할 때 쓴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쓴다고 했던 with context. with context는 다른 디스패처로 전화한다. 다른 스레드 풀로 전화한다. 메인에서 하다가 IO 스레드를 실행하거나 IO 스레드를 하다가 메인 스레드를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 뷰 모델 스코프는 이 뷰 모델 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일단 메인 스레드예요. 뷰 모델 스코프가 메인 만약에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일단 뷰 모델 스코프가 메인 스레드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하면은 이때 값을 변경해서 UI를 업데이트를 하고 메인 스레드에서 UI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같은 코르틴에서 다른 스레드 풀을 사용할 때 다른 스레드 풀을 사용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코르틴은 이제 그 성격에 맞게 비슷한 디스패처에다가 알아서 잘 해줘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레트로핏이라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디스패처를 정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IO로 이제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레트로핏에서 이게 서버 요청하는 코드인데 자동으로 IO 스레드에서 실행되도록 변환해 주지만 여기서는 그냥 명시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코르틴에서 다른 스레드 풀로 전환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코드를 사용하고 싶다 할 때 with context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서버 요청을 하는 코르틴에서 거기서는 IO 스레드로 디스패처 IO로 코르틴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서버 요청을 보내고 서버 요청을 받은 값을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값에다가 with context dispatchers 점 뭐였지? 디폴트였나? 네, 디폴트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CPU 연산을 맡겨서 값을 이렇게 받아와요. 그 받아온 값으로다가 다른 API 요청을 보낼 때 그래서 이제 API 요청 보내고 무거운 연산하고 API 요청을 할 때 이제 여기서는 IO 디스패처 IO 여기서는 디스패처 디폴트 여기서 다시 디스패처 IO로 돌아오는 이러한 경우에도 with context를 씁니다.
그래서 위드 컨텍스트를 잘 써서 상황에 맞게 스레드를 할당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르틴 할 때 주의점은 제가 코르틴은 메모리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메모리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동기 처리는. 예를 들자면은 음, 이제 A라는 화면에서 비동기 처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A 화면이 꺼졌어요. 근데 비동기 구문은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비동기 구문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상에는 실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메모리 뉴스가 나지 않게 좀 코르틴을 잘 취소하고 그런 거를 하셔야 합니다. 웬만한 경우엔 잘 취소되고 뭐 저희가 그렇게 큰 메모리 뉴스는 아닌데 좀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은 이런 거는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주의점은 메인 스레드 막지 않기, UI 막지 않기, ANR 방지하기. 그리고 뭐 비동기에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루기는 뭐하고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강의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이거까지 다루자면은 뭐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실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컴포저블에서 코르틴 사용하는 방법 뭐 하셨던 것 같은데 리멤버 코르틴 스코프 리멤버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코르틴 스코프 점 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컴포저블이 리컴포지션 될 때 취소가 될 거예요. 이제 리컴포지션은 이 함수가 다시 실행되는 거죠. 함수를 그냥 종료해버리고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실행할 때 리멤버가 기억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르틴 스코프도 리컴포지션 이제 비동기가 되고 있는데 리컴포지션이 되면은 이제 비동기가 끊길 테니 리멤버를 해주는 겁니다. 리컴포지션에 의해서 비동기 처리가 끊기지 않게끔 그래서 리멤버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어, 이제 컴포저블에서 쓰려면 런치드 이펙트라는 걸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클릭 이벤트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컴포저블에서 스코프가 쓰이는 경우는 런치드 이펙트 안에 있거나 스코프의 클릭 이벤트, 터치 이벤트, 막 드래그 이벤트 이런 거에 섞여서 이제 이벤트 리스너에 속해 있을 때 사용 가능해요. 뷰 모델에서 쓰는 법은 이제 계속 말했듯이 뷰 모델 스코프 점 런치 그리고 여기 뭐 런캐칭, 언석세스, 언페일려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실습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프에 쓰는 법은 그냥 앞에 서스펜드 달아주면 돼요. 서스펜드를 달아주면 되는데 이 서스펜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중단 가능한 함수입니다. 중단 가능한 함수. 중단하고 재개, 서스펜드하고 리즘 할 수 있는 함수. 그래서 음, 그냥 요렇게 돼요.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코르틴 1에서 쭉 실행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동기 처리가 시작돼요. API 호출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 내가 존재하는 스레드를 막지 않고 양도해줘요. 이 큰 칸이 하나의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PI 요청을 보냈다. 그러면은 너 해. 이 스레드 너 해. 하고 다른 애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요청이 오면은 왔다. 이거 왔다. 약간 글씨는 헷갈릴 것 같은데 자, 다시 보면은 쭉쭉쭉 라인들 라인 실행되다가 비동기 요청 보낸다. 그러면 너 해. 하고 비동기 요청 왔다. 그러면 내가 할게.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비동기 요청 혹은 딜레이라는 지연 함수가 있다 하면은 딜레이는 이제
2초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스레드를 막고 있으면은 스레드는 일을 못 하니까 이제 처리를 못 하니까 그 딜레이 하는 동안 이제 다른 애한테 내 스레드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를 여러 가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메모리 쪽에서 좋은 측면이 아니죠. 스레드를 최소한 줄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이제 개발자가 서비스가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코르틴도 그 점을 좀 더 겨냥해서 이러한 기능을 만든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좀 될 텐데 이거 컴포저블 안에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일단 스코프를 만들고요. 이제 리멤버로 뮤터블 스테이트 텍스트 만들고 하나는 일반 함수고 하나는 서스펜드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함수에 생긴 게 다르지만 딜레이는 서스펜드 안에서만 할 수 있어서 얘도 이제 뭐 스레드를 막는 거예요. 스레드를 막기보단 코르틴을 막는 거. 코르틴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실습해서 보여드릴 텐데 아, 네. 이 그냥 일반 함수를 통해서 스레드를 슬립한다. 2초 동안 멈추면은 다른 UI 작업을 2초 동안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이제 다른 UI 작업을 2초 동안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급하게 하느라 코드가 이게 아마 맞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실습해서 봅시다.